한때 디지털 결제 시장의 제왕이었죠. 페이팔. 그런데 최근 몇 년 주가만 보면 거의 왕년의 스타 취급받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페이팔 쓰는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만약 시장의 이런 냉정한 평가 뒤에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움직임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페이팔을 둘러싼 이 뿌리 깊은 비관론과 그 속에 감춰진 반전의 가능성을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과연 지금의 페이팔은 싸구려 함정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외면할 때 잡아야 할 기회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가격은 과거의 영광을 잃었는데 회사의 내용은 과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현재 페이팔의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시장의 의심을 뒤집을 새로운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은 없는지 하나씩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다들 싸다 싸다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싼 건지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죠. 뭐랄까 주식시장이 이 회사를 거의 없는 회사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예요. 현재 페이팔의 미래이익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10배에서 11배 사이를 오가고 있어요. 10배에서 11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보통 기술주들이 모인 나스닥 지수 평균이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되거든요. 아, 심지어 페이팔 스스로도 잘 나갈 때는 PER이 30배, 40배를 넘나들었고요. 잠깐만요. 그럼 전성기에 3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네요. 이건 단순히 저렴하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이 회사를 더 이상 성장하는 기술 기업이 아니라 성장에 멈춘 평범한 금융회사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해요. 지금 논쟁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이죠. 과연 시장이 옳은가, 아니면 시장이 페이팔의 변신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가. 시장은 이제 성장 끝났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PER이 낮다는 건 그냥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싸지만 뭐 더 오를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이익 성장률까지 함께 고려해서 봐야 해요.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PEG 배수인데 보통 이게 1보다 낮으면 성장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싸다고 판단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페이팔의 PEG 배수가 0.81이에요. 아, 0.8을. 네. 이건 지금 시장 가격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꽤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가격이 성장성에 비해 싸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회사가 속빈 강정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빚이 너무 많다거나 현금에 말라가고 있다거나 소위 말해 건강하게 싼 게 맞는지 궁금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튼튼하거든요. 오, 페이팔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순수한 현금, 즉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이게 60억에서 70억 달러에 달해요.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8조에서 9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1년에 9조 원이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회사가 다른 투자 아무것도 안 하고 1년간 벌어들인 현금만으로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 하나를 그냥 통째로 사들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재무적으로는 정말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현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 풍부한 현금을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2025년 한 해에만 약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어요. 자사주 매입이군요. 네, 자사주 매입이죠. 이건 시장에 풀린 주식수를 줄여서 주주 한 명 한 명의 가진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회사 스스로가 우리 주식 지금 이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싸다고 시장에 외치는 것과 같은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숫자는 페이팔이 싸고 튼튼한 회사라는 걸 보여줬네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튼튼하게만 한 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뭘로 돈을 더 벌 건데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페이팔의 대답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반격의 카즈는 뭘 준비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패스트레인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예요. 패스트레인, 추월 차선. 네, 이름 그대로 추월 차선이라는 뜻인데 페이팔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메일 주소 하나만 있으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제를 끝낼 수 있게 만든 기능이에요. 아, 그거 마치 아마존의 원클릭 결제 같은 거군요. 온라인 쇼핑하다가 결제 단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사지 말자 하고 창 닫아버린 경험 다들 있잖아요. 그걸 막겠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애플페이가 정말 무섭게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아이폰에서 버튼 2번만 누르면 결제가 끝나니까요. 패스트레인은 바로 그 애플페이에게 빼앗겼던 간편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걸 도입한 쇼핑몰들에서 결제 전환율,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은 고객이 최종 결제까지 마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건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애플페이는 이미 아이폰에 내장되어 있어서 버튼 2번만 누르면 되잖아요. 페이팔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결제하게 해준다고 해도 이미 사용자들이 익숙해진 그 극강의 편리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래서 페이팔은 애플페이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다른 영역을 공략해요. 애플페이는 아이폰 사용자,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강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 패스트레인은 PC에서 쇼핑하거나 아이폰이 아닌 다른 기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죠. 쇼핑몰 입장에서도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고객층을 잡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모두를 위한 가장 빠른 결제를 지향하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반격의 카드는 뭔가요? 저는 사실 벤모가 가장 궁금해요. 미국 사는 친구들 보면 정말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하던데 친구끼리 돈 보내는 앱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그 의문이 바로 페이팔의 미래 성장 동력과 연결돼요. 두 번째 카드가 바로 벤모의 수익화 가속이거든요. 아하, 벤모는 더 이상 단순 송금 앱이 아니에요. 디지털 은행으로의 변신을 거의 마쳤다고 봐도 돼요. 디지털 은행이요. 좀 낯설게 들리는데요. 벤모의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벤모 직불 카드가 있고요. 젊은 세대들이 벤모를 단순 송금 수단을 넘어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카드 결제를 하는 주 거래 계좌처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친구에게 보낸 커피값 이모테콘이 전부였던 앱이 이제는 예금, 결제, 카드 기능을 갖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한 거죠. 페이팔의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현금 창출원이 될 겁니다. 베스트레인으로 기존 결제 시장을 지키고 벤모로 새로운 금융 시장을 개척한다. 그림이 꽤 명확해지네요. 그럼 세 번째 카드는 뭔가요? 요즘 너도 나도 AI를 외치는데 페이팔의 AI 전략이라는 게 혹시 그냥 유행에 편승하려는 AI 워싱? AI 워싱은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카드의 핵심이에요. 단순한 유행 편승이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거든요. 페이팔은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고 AI 기반 쇼핑 비서 기능을 결제 과정에 통합하고 있어요. 쇼핑 비서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운동화를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결제만 해주는 게 아니라 AI가 여러분의 취향을 분석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을 추천해주고 여러 쇼핑몰의 가격을 비교해서 최저가 링크를 찾아준 뒤 그 자리에서 바로 페이팔로 결제까지 이어주는 거예요. 와, 이건 단순히 결제 버튼을 제공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네요. 쇼핑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고객의 모든 여정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바로 그겁니다. 페이팔이 결제 플랫폼을 넘어 지능형 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시도예요. 결제 시장이라는 연못에서 1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커머스라는 바다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장 엔진들이 정말 강력해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다면 주가가 이럴 리가 없겠죠. 이 모든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페이팔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치열한 경쟁, 특히 애플이라는 거인이죠. 오프라인과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는 애플페이가 무려 40% 이상의 점유율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며 페이팔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49%면 거의 시장의 절반을 독식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페이팔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함께 봐야 해요.
오프라인과 모바일에서는 애플페이가 왕이지만 여전히 온라인 이커머스 결제 시장에서는 페이팔이 47%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1위군요. 네, 두 회사가 주력으로 싸우는 전쟁터가 아직은 다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페이팔이 과연 온라인에서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프라인이나 모바일 같은 다른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팔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변수예요. 온라인 왕자를 지키면서 새로운 영토를 얼마나 개척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죠. 그리고 경쟁 외에 또 다른 큰 리스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시장의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라면 페이팔은 한물 같다는 그런 인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도 제 주변에는 페이팔을 거의 AOL이나 싸이월드처럼 과거의 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시장은 여전히 페이팔을 혁신이 멈춘 과거의 영광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해요. 따라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패스트레인, 벤모, AI 같은 성장 전략들이 그냥 계획이 아니라 진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만 해요. 투자자들의 차가운 인식을 바꾸려면 결국 실적이 답을 해줘야 하니까요. 결국 증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초로 예정된 실적 발표가 페이팔의 가치가 재평가, 즉 리레이팅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여요. 그때까지 시장의 의심을 숫자로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펀더멘탈은 탄탄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도 있지만 애플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시장의 의심이라는 리스크도 분명하네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재 주가 수준은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바닥까지 내려왔다는 인식이 강해요. 나올 만한 악재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됐고 이제는 아주 작은 좋은 소식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의 움직임에서도 그런 신호가 보이나요? 네, 기술적으로도 꽤 의미 있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주가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매일의 자잘한 흔들림을 없애고 큰 추세만 보게 해주는 특별한 렌즈 같은 게 있거든요. 아, 네. 그걸로 들여다보니 오랫동안 계속되던 하락 신호가 드디어 멈추고 3일 연속 상승 신호가 켜졌어요. 마치 긴 폭풍우가 그치고 처음으로 해가 비치는 것과 같은 신호로 볼 수 있죠. 또 주가가 바닥을 2번 다지면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W자형 바닥 패턴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어떤 접근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1차 목표가를 65.60달러 정도로 보고 이 가격대를 뚫어내는지 확인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기 전략은 페이팔의 근본적인 가치가 이 비정상적인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는 믿음에 기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PER이 시장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15배에서 18배 수준까지만 회복된다고 해도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2차 목표가인 80달러 이상까지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죠. 물론 이건 페이팔의 새로운 성장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오늘은 페이팔의 현재를 정말 다각도로 조명해봤네요. 시장의 냉정한 평가 속에서도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과 패스트레인, 벤모,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갈고 닦으며 반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미래 디지털 커머스 환경의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애플처럼 자신들의 기기 생태계 안에 결제를 완벽하게 녹여낸 폐쇄형 제왕일까요? 아니면 페이팔처럼 어떤 기기나 플랫폼에서든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개방형 강자일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생태계의 힘이냐, 개방성의 힘이냐의 거대한 대결 구도군요. 맞아요. 페이팔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겁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